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주역 시간입니다. 나 혼자만 기다리는 줄 모르겠는데 기다리는 주역 시간입니다. 계사 상편 8장 할 차례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역에 대한 하나의 큰 논문이라고 한다면 주역의 논문이 계사편이라고 한다면 계사 상편의 7장까지가 서문격이다. 그리고 하편 후반이 11장이 결론이고 그 중간은 본론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본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론 부분에 8장, 이제 계사 상편 8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공부하는 데 계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사는 성인이 천하에 아주 깊숙한 의미를 발견하여 찾아서 그것을 형용의 모습으로 손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형상으로 그렸다. 그것이 괴상이다. 그리고 그 천하의 그 변화, 움직임 이것을 관찰하여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하는가 이거를 관찰하여 그것을 하나의 법칙 또는 절차 이런 행동 절차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그것이 바로 효다. 그리고 효를 설명한 말씀이 효사다. 그런 괴와 효의 논리 체계가 주역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의 언행 그리고 또 객관적인 자연 질서의 변화 이것을 따라서 인간의 도리도 변화하고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8장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읽어서 정리를 하면서 기억을 다시 불러오면서 진도 368쪽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368쪽 그러니까 오늘 할 내용은 괴가 등장을 하는 게 몇 개 괴가 등장하냐면 그 괴와 괴 중에 어떤 그 효사가 등장을 몇 가지가 하냐면 중두괴 구이호 효사하고 그 다음에 동인괴 오효 효사하고 그 다음에 대곽괴 초효 효사하고 그 다음에
겸괴 부사묘사하고 사묘사. 그 다음에 건괴 상부효사. 그 다음에 절괴 마디절 절괴 초효사. 그 다음에 해괴 참여효사. 그것을 예를 들어서 풀이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해야 되는 오늘 다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교수님, 하여튼 대박게 하실 차례예요. 2개나 하시고 대박게 하시면 돼요. 2개 했다고요? 네. 대박게 하시는데 오늘 대박게 지난 시간에? 예. 네, 369쪽 할짜리. 369쪽. 네. 그러면 대박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네. 오늘 복수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면 오늘 끝낼 수 있겠네요. 8장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일교까지 동일교 이호 효사 설명까지 그러니까 369쪽 첫째 줄까지 읽어서 지난 시간에 기억을 들어오겠습니다. 366쪽 마지막 문장 서인이 유의견 천하지 색하야 같이 소리를 하여튼 크게 내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외치고 불러보고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면 돼요? 불러야죠.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같이 불러봅시다. 성인이 유의견 전하 시작. 성인이 유의견 전하 지색하야 이을 용용하며 상지물이라 시고리 지상이요 성인이 유의견 전하지
원주로 신하야 가호민 하이며 햇바로 이하야 영원하나니 언행은 구자지주니 투기지 마리 영육지주야 언행은 구자지 소이동천지야니 가불 시노아 동인이 선호도이 후소하니 자자지도 출홍구호나 이인이 동실만이 기가름이로라 동실지연이 빛이여라니로라 초육자용 배원이 누구라니 자활 구조전이라도 이가의연을 자지용하니 하우지유리요 신지지야라 구지질무리 하기용은 가동야니 신사수야야 이왕이면 희무소실의
태풍대과예요. 괴의 모양은 택과 풍이 만나서 이루어진 괴입니다. 태풍대과. 태풍대과는 대과 감리, 호과감리 이게 63쪽이 되어 있거든요. 중부 대과감리, 중부 소과감리. 161쪽. 아니 상경이죠. 선생님 지금 교재가 360 상경이니까 160 161쪽. 162쪽 1쪽 62쪽이 아니라 161쪽. 상경에 28번째인 거예요. 162쪽이니까 세순 28쪽 선생님, 28번째. 선생님 오늘 저 수업이 369쪽에 오늘 이렇게 초6 적용 100 뭐 이렇게 거기부터 오늘 수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 우선 대과괴를 알아야 여기 대과 초육형이니까요. 네. 대과괴를 우선 약간 공부 많이 전체하는 게 아니고 요 부분만 161쪽. 162쪽에 대과괴가 있는데 대과는 풍대과니까요. 이게 택괴예요. 택괴. 태괴예요. 태괴는 위에가 끊어졌다. 해상절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 모양은 뭐예요? 밑에가 양으로 꽉 바위 같은 걸 강한 걸로 이렇게 가져져 있고 위에는 부드러운 것이 있는 게 연못이에요. 그래서 자연으로는 연못. 그 다음에 풍괴는 손하절. 손괴는 자연 현상은 바람으로 이렇게 돼. 이거 8개 기본 자연 현상은 자연이 뭐다라고 하는 건 알아둬야죠. 모양을 알아둬야 돼. 공부는 연애하는 거랑 같아요. 얼굴만 알 게 아니라 마음도 들여다봐야 되고 말이죠. 얼굴도 보고 그 속도 보고 말도 해봐야 되고. 여기 연애할 때 다 지났어요, 교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니 연애를 안 해보고 된 것을 지났는 말이에요. 왜? 공부는 연애랑 같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냐면 문장을 보면 문장만 볼 게 아니라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해야 돼. 예습 써가지고 와야 돼 사실은. 네. 그렇지. 그냥 오늘 듣고서 집어내버렸다가 오늘 주정날이지 그렇게 들고 오면 안 된다. 공부 예습 복습 하셔야 돼. 그래 오늘 배울 때가 뭔가 어딘가를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읽자고 해도 그냥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는 그리고 연애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공부는 연애랑 똑같은 거예요. 얼굴도 보고 말도 해보고 또 이렇게 손도 잡아보고 크게 얘기해야죠. 손도 잡아봐야 되는데. 마음도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니. 그 태풍 이러한 모양이 괴를 이름을 대과라고 했다.
이것이 초요라고 했고 음양에 따라서 이걸 음일 때는 육자를 붙이고 양일 때는 국자를 붙인다고 그것도 알으셔야 돼요. 네. 이게 음이니까 뭐를 붙여야 돼요? 육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초육이에요. 태풍 대과께 지금 초육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육이라고 하는 초육에 말이 어떤 말이 매달려 있느냐? 계사. 그 계사라고 하는데 그 지금 교재 162쪽에 마지막 줄에 찾으셨어요? 네. 그거 찾아야 돼요. 초기용 백야니 거기에 뭐라고 했냐? 바로 이 말이 들어있잖아요. 거부하네. 초육은 자용백문이 무구하니라. 요게 바로 태풍 대과교의 초육의 말씀이에요. 매달아놓은 말씀, 계사예요. 그런데 그 효에 매달아놓은 것은 효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풍 대과교의 초효의 효사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자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거를 찾으려고 지금 대과께까지 갔다 온 것뿐이에요. 왜 대과를 안 하고 여기인데 왜 대과로 가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출처가 거기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괴는 한번 얼굴을 익혀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상활이라고 붙어 있어요. 상활. 초육 거기 이제 163쪽에 초육은 사용백문이 뭐 이렇게 나오고요. 초육 사용백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초육 사용백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무구다. 무구.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자용은 이게 낭자하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 깔려 있다. 백문은 뭐예요? 하얀 띠. 그러니까 이제 띠뿌리 우리가 옛날에는 띠뿌리 패서 막 씹어 먹으면 달았어요. 삐기 뿌리 흰 띠를 말하는 흰 띠뿌리 또는 그 흰 띠를 쓰는 자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해서 쓰는 거죠. 쓰는 상황이니 누구니라 허물이 없느니라.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해놓은 건데요. 근데 띠를 어디다 써요? 띠 쓰는 데 있어요. 귀중하게 써요. 약용으로 써요. 네? 약용으로 써요. 지열제도 써요. 지열제. 지열제 쓰면 지열제. 지열제. 코피 나는데 하얀 근데 그건 이제 의학적인 얘기고 제사 지낼 때 네. 도자기. 띠를 꽂는 거 있잖아요. 모사띠. 모사띠에 띠를 그걸 쓰잖아. 모사띠. 나도 몰라. 이제 강신할 때 예. 처음에 강신할 때 술을 구워서 모래에다가 띠를 이렇게 꽂아서 그거를 그 방 안에서 지낼 때는 그 띠가 아니잖아요. 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술을 아래다 붓고 아래다 3번 붓고 그 잔을 향불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향불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술을 따로 가지고 땅에 먼저 이렇게 3번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리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모사끼고 강신 신을 모시는 순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절하고 그 다음에 잔을 올리잖아요. 잔을 올려요. 잔은 이제 그 신 위에 올리는 거예요. 신을 모시는 순서가 바로 이게 띠에다가 띠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깨끗한 데에 자라고 지저분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번식을 잘해요. 네, 번식 잘해요. 네, 번식을 잘하니까 그러한 것을 지신에 이제 띠를 심어진 그러한 데에다가 지신에다가 술을 부어서 지신을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늘로 이렇게 올리고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사실은 하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백모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귀중하게 쓰이는 거죠. 그 백모가 보잘것없는 거지만 흰 띠가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디든지 잘 자라고 그러면서도 얕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손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상활이라고 했는데 상은 이제 그 효사에 대한 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괴 밑에는 괴에만 붙어 있는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괴 말씀 붙인 거예요. 괴사인데요. 괴사는 여기서 여기 이제 태풍 대과의 괴사는 161쪽 한번 보세요. 대과는 이렇게 되어 있죠. 대과는 동이요니 이유유왕하야 형하니라. 요게 괴사예요. 그거 알아두세요. 괴사는 괴에 대한 말씀을 달아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과는 동이요니 내용을 하여튼 적어두고 동이요니 이유유왕하야 하니 형하니라. 하야 형하니라 하야 하니 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괴사고 그 괴사를 괴 모양과 괴사를 설명한 부분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단화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줄에 초육을 단화. 초육을 처음에 거구나. 그거 이제 그런 설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2쪽에 네 번째 줄에 가면 그 세 번째 줄까지는 그러니까 단사예요. 단활에 대한 이야기고 상활하고 나왔죠? 여기 상활. 여기가 상활합니다. 상활. 이건 상사인데요. 상에 대한 말씀인데 상으로 말씀하는 건데 여기 이제 상화라는 뭐 택멸목이 대관이 군자 이하야 요 위에는 이제 괴의 모양을 설명한 것이고 모양과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군자 이하야는 우리가 이러한 상징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것을 이러한 상황을 써서 독립불구하며 돈세무민하나니라. 요게 이제 사실은 상활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괴에 붙어 있는 상이에요.
괴에 붙어 있는 상은 무슨 상이라고 하냐면 배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초육, 자용, 백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초육, 자용, 백무 요것은 이제 말하는 효사고요. 효사다. 이 효사에 뭐가 붙어있냐면 상이 붙었어요. 상화. 효사에 붙어있는 상은 이거는 소상이라고 합니다. 소상이라고 하고 효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활은 똑같이 상활인데 상활은 괴도 붙어있고 효에도 붙어있고 그러니까 한 괴에 상활하고 나오는 상활 몇 번 나오냐면 6개에다가 괴 나온 말까지 하면 상활이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대상이고 나머지 6개는 소상이다. 지금 이제 소상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진도로 나가자 이런 거예요. 소상을 뭐냐면 자용백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상징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을 인간이 응용을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저거 하는 거니까 그 상징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상징성을 설명하는 상활은 그러니까 괴나 효의 상황의 상태의 상징성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초육자용백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면 유재하여라. 아래 부드러운 것이 아래에 있는 형상이다. 이런 얘기. 부드러운 놈은 양의 음이에요. 음이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아래에 있는 형상이다. 이런 얘기. 유재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지.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공작하신 말씀. 상활은 상활은 공작하신 말씀인데 여기 계사도 이제 공작하신 말씀인데 계사는 요 상활까지 요거 두 줄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상징적으로 그냥 상활을 해서 한 줄로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이 계사 상편 8장에서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끌어내다가 인용해다가 이것은 이러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384효 효사 전부를 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책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몇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계사 공부하는 방법을 예시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사는 이러한 효사나 괴사에 매달아 놓은 모든 말씀을 보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풀이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셨다 하니 그렇다고 했더니 자활 공자 말씀하시기를 이제 초여 자용백무는 이렇게 바탕으로 하얀 백무라는 아주 깨끗하고 번식이 잘하는 번식력이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식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식물을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이제 널리 쓰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효사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여러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게 주역이.
표사는 세 사람 작품인데 표사는 누가 썼어요? 주공. 주공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괴는 몇 개? 64개. 64개에 매달아 놓은 괴사는 64마디는 64문장은 문항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괴에 6효칙이 있으니까 384효에 대한 말씀은 누가 써요? 문항의 아들 주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활, 단활, 계사 이런 걸 쓰신 거는 시직을 쓰시는 거는 공자가 그러니까 세 분이 쓰신 것을 공부하려니까 그분들은 다 성인이신데 성인이 하신 말씀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뭐 누구나 성인 되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들어가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공부 많이 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요 사실 저도 못하는 부분이. 근데 뭐 정역으로 풀이해서 이제 이렇게 더 넓혀서 그러나 완전히 뭐 마스터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국보가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차하게 조치하다 이건 차자가 아니고 이건 조자를 읽어야 돼요. 조자 제방변에 쓴 자. 제방변에 쓴 자. 세군변에 쓰면은 어긋날 착자고요. 요것도 이제 같이 섞은 거예요 옛날에. 어긋날 착. 잘못된 걸 뭐라고 그래? 착오라고 그러고 이 착자를 쓰자. 그릇될 오자. 근데 어떻게 조치하다 이 불조자죠. 조치하다. 불조자. 요것을 뭐 이렇게 같이 구라고 하면 진실로 오죠. 진실로 땅바닥에 이 저자는 지어라고 하는 의미 그것에 정말의 준 글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어는 동사 다음에 지자가 붙고 늘어자는 전치사로서 그 다음 글자의 전치사로서 그러니까 구조 지어 지 그렇게 만약에 저자를 풀어서 부자로 원래로 부자로 바꾼다면 구조 지어 지 갈지자 늘어자를 보다 저자는 지어다. 지어는 우리가 이거는 음으로도 이게 저라고 이게 원래는 제라고 읽는 것이 이 모델제로 이건 모델제. 이거는 말하자면 조사로서를 읽을 때는 요 앞에 있는 글자 지 다음 글자 그러니까 뭐뭐하다 하기. 그러니까 땅에 이런 얘기 뭐뭐에 땅에 두어 펼쳐 두다 이런 얘기 불조자입니다. 진실로 참으로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뭐 사실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땅에 이렇게 두어져 지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어도 이런 얘기예요. 그냥 땅 위에 자라는 대로 그냥 두더라도 이 가의 오늘 옳거늘 그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체로서 충분하거늘 자지용모하니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모사하는 그 말하자면 제사 강신용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적자는 이건 저자는 이게 자자는 이게 빙자하다 펼칠다 뭐 낭자 주가 배반이 낭자하다 뭐가 낭자하다 그 자자인데요. 펼쳐 놓여질 자자예요. 뭐 재라고도 하는 발음이 있고요. 자지용무라고 하는 것은 쓰기를 그 모사용으로 쓰니 그러니까 그냥 땅에 펼쳐져서 자라는 그런 띠 자체만 해도 훌륭하거늘 그것을 모사용으로 강신용으로 쓴다고 하니 하구지유리요 어떤 허물이 있으리 아주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허물그자 어떤 허물이 있으리요 신지시야 다시 말하면 이것을 풀으면 삼가하기를 아주 극진하게 하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천한 풀이지만 이것을 강신으로 쓰니까 이것을 아주 삼가하게 삼가하는 극진한 자리로 이게 쓰여지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러하는지라 부모지지물이 대저 이 띠의 그 자체 됨됨이가 박이용은 이것을 박이라고 할 때는 이건 뭐냐면 아주 박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뭐 귀하게가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아주 비싼 값으로 이런 뜻이 아니라 귀한 값, 비싼 값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게 쓰이는 것은 더욱 그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잘 것 없이 보이는 띠풀 하나가 삼가하는 데 쓰고 삼가하기 지극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쓰는 그러면서 귀중하게 쓰는 것이니 이거 합치면 귀중해요. 귀중하게 쓰는 것이니 신사수리하야 이러한 꾀를 이러한 의도한 의미를 삼가해서 이러한 그 꾀술자는 기술이라는 뜻에서 이제 술자를 꾀술자인데 이러한 뭐 기술이라 해도 됐지만 기술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러한 작업을 삼가하게 해서 이왕이면 그대로 계속해 간다면 기무소실이라 거기에 뭐 손에 들 것 잃어버릴 바가 소실을 잃어버릴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박하고 흔한 것이지만 그것을 깨끗하고 삼가하고 훌륭한 귀중한 것으로 쓰면 그 허물이 없는 것이다. 별 허물이 없는 것이다. 천하고 소박하지만 그것이 귀중하고 삼가하는 장소에 쓰여진다면 그 아무런 그 허물 없는 결과를 그러한 상황은 허물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각계는 그 자체가 큰 대자 허물과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물에 대한 큰 허물에 대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한 괴인데
처음부터 뭐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상황은 무구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허물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주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게 소박하고 그렇게 흔한 것을 가지고 귀중하게 삼가하게 쓰는 그런 건 이것도 허물이 있겠느냐 아니요 이런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에 있어서의 그 초육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대과의 상황을 통해서 계사를 보는 방법 뭐 하나의 예를 그러니까 성인이 뜻하신 바가 그 하찮으면서지만 그 현행성이 깨끗하고 그래서 삼가할 장소에서 그러한 귀중한 입장에서 쓰여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뭐 이러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겸이니 군자유정이니 길이라 하니 요거는 무슨 뭐 초육이니 뭐 상군이 뭐 이런 그 효는 얘기 안 하고 그냥 효사만 직접 갖다 끌어서 길이라 하니 이라 하니 했으니까 이건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노겸이니 군자유정이니 길이라 하니 이거는 무슨 꾀의 효사냐 무슨 몇 효사냐 하면 이건 죄송합니다. 지산겸괴의 상구효의 효사다. 맞아요. 초육. 그런 지산겸괴는 건곤, 분몽, 수송사비, 구축이, 태비, 동제유, 겸 15번째, 15번째 겸괴. 그럼 겸괴를 한번 찾아보세요. 15번째. 그 98쪽에 98쪽 삼효를 설명해 주시죠. 삼효. 경계의 이렇게 보면 상효라고 하면 이게 대과는 몇 번째라고 그랬죠? 대과는 몇 번째인데? 15번이요. 15번. 15번째라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28번째. 28번. 그 다음에 15번째 겸괴는 지산겸괴죠. 네. 여기는 곤삼절 그 다음에 간상년 밑상태야. 그래서 요거는
자연물로는 뭐냐면 땅의 모습이요. 땅. 그 다음에 이건 자연물로는 산. 땅 밑에 산은 삐죽하고 높은 건데요. 높은 물건이 땅 밑에 들어있다. 그럼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겸자가 겸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겸은 그리고 이제 겸은 15번째 요거 이제 15번째는 보름이 만월인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만월이면 달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꽉 차면은 교만하고 뭐 난처할 텐데 거기다 겸자를 넣은 거예요. 꽉 차 있는 달일수록 겸손을 미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역수적인 그 숫자에는 그 차례에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이제 지상경계 여기서는 다 음이고 요 하나만 양이네요, 그죠? 네. 이건 음이니까 초효니까 초육인가요, 군가요? 초육이죠. 초육. 6이 그 다음에 부상 아니 64 5사 4, 5, 5, 그 다음에 36 아니 이게 6호죠 6호 64 65 36 이거는 초하고 상하고는 앞에다 붙이고 그래서 상 6 그 다음에 뒤에 65 64 이건 93 그 다음에 2 6이 그 다음에 초이 그러니까 이 여러 떼거지들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지도자는 여럿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장하는 효는 참여가 주요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주다 항상. 여기서는 이제 요것이 주가 돼요. 요거에 초요가 주요고 위에서는 이게 이것도 역시 상호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수가 주니까 육효하고 소육효하고 상육효가 주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애매하긴 조금 이제 두 개나 되니까 이제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소수가 주요에 속한다. 여기서는 참여가 주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겸은 효사가 이제 괴사 같은 겸은 형하니 군자 유종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형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건데 군자는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군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 목표가 바로 겸손에 있다. 겸괴의 그 괴사가 그 전체를 상징하는 괴사는 유종이에요. 군자 유종. 군자는 겸손히 가르쳐줘서 기본으로 인격을 갖춘 유교의 기본 인격 개념이 군자. 또 그 군자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하신 분은, 베푸신 분은 성인. 그래서 군자 성인지도, 성인 군자지도. 주역은 그 성인 군자지도를 목표로 하고, 정치는 책이 아니고, 정은 그냥 응용을 해서 세상이 변화구역에 변화의 논리도 있으니까 그걸 응용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해석이고, 또 변화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인간 도리, 그것이 이제 성인 군자를 기본으로 성인이 가르친 군자를 가르치는 군자. 그리고 그 성인의 도가 중심을 꽉 이렇게 채우고, 중심을 세우고 있는 게 주역이에요. 그래서 중도라고 해요, 중.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중. 그 다음에 그 중심을 가지고 아주 바르게, 공간적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정이에요. 그 중심, 시간축에 아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이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축인 성인지도는 중도고, 실제 생활에서 아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언행을 바르게 하고 아주 인격을 갖춘, 그러한 기본 인격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과 군자의 그 길을, 성인이 가르침을 통해서 군자의 길을 제시한 책이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그 중정지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다시 풀어 말하면 성인 군자 중정 인의 지도다. 성인 군자 중정 인의 지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무슨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 하는 그런 데만 집착을 하고 그런 쪽에만 이렇게 관심을 더 갖다 보니까 주역의 본질이 점치는 쪽으로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 겸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군자는 형, 군자 유종을 끝까지 지켜야 할, 말하자면 유종의 미가 바로 겸이다. 겸은 군자 유종이니라 이렇게. 근데 거기 단에서 군자 유종을 얘기했는데 단에서 뭐라 하냐면 겸형, 그런데 겸은 형 하니 이렇게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겸형은 천도 하재의 광명하고 지도 비상행이라. 겸이라고 하는 건 아래, 편도는 아래로 내려와서 그럼 겸손하니까 하늘 고고하게 하늘 일만 한다면 하늘은, 그러니까 하늘이 겸손하기 때문에 아래에 내려와서 광명을 베풀어 주는 거고, 지도는 낮으면서도 그 겸손해서 낮지만 그러나 행동은 위에 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비상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천도와 지도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지도는 해영이 북겸이다. 그리고 인도는 오영이 호겸이다. 인도는 뭐예요? 오영이 호겸, 오는 뭐예요? 미워하다는, 꽉 차 있는 것을 미워하고 겸손함을 좋아하는 것이 인도다. 인도는 그런 거다. 겸손하는. 그래서
겸은 존이광하고 높으면서도 빛나고 낮으면서도 넘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목표 결과점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분자가 해야 할 그 목표점이요 도달할 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 유종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단에서 이 겸에 대한 모양 그리고 그 내용을 도리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단사예요. 근데 상황에서는 그럼 뭐냐? 분자 이하 이러한 상황이 겸이니까 분자 이하야 부다 입과하고 칭물 평이시하느니라. 99쪽에 마지막 글에 부다 입과 많은 것은 덜어내고 적은 것은 겉에서 칭물 평시하느니라. 모든 사물을 저울질하 칭문 저울질하다 있는 얘기예요. 저울질해서 평평하게 베푸는 거. 뭐 이렇게 따지면 공산같죠. 공산은 아니에요. 똑같이 나누는구나. 부다 입과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공산은 아니다. 요렇게 요걸 이제 괴에 대한 군자의 그 길, 상징적으로 괴를 겸괴를 상징으로 해서 군자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 겸괴의 상사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자님 인용하신 부분은 구사말, 노겸이 여기도 역시 분자 유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겸괴 주인효는 삼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삼어는 괴의 가장 괴의 뜻을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삼은 그 101쪽에 부삼은 노겸이에요. 그 겸 이름을 삼효 이름 사람 초효는 겸겸군자에서 뭐 그냥 겸겸 강조했고 그 다음에 구인은 명겸이라고 했어요. 물명자 명겸. 그 다음에 구삼은 노겸, 노력하는 겸손. 그러니까 주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사도 괴사 그대로 이어서 군자 유종입니다. 그런데 괴사는 군자 유종이라고만 했지 길흉은 얘기를 안 했는데 부삼에서는 길한자. 그런데 상에서는 공자께서 노겸군자는 만민의 복이할세라. 복이하라 이렇게 하면은 만민의 복종하기 때문이다. 표를 그렇게 달아요. 노겸군자라고 한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겸손하고 할 일 다 하고 하는 그런 군자 지도자인 그런 군자에게 만민이 복종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종한 그러한 상황이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계사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봐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여기 지금 오늘 진도에 노겸이니 분자 유종이니 길이라 하니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공자와 자와 노이불벌하며 이거 벌자는 여기는 자랑할 벌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롭지만 수고할 것 다 해. 서비스할 것 다 해.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아니하며 지도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노이불벌하며 유공이 부덕. 공은 있어.
공은 많이 쌓아서 공은 있는데 부덕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거기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후지지하라. 그것이 부토음의 지극한 경지다. 부덕이라고 하면 진짜 부덕이 아니라 부덕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자세가 후덕한 자세의 지극한 경지다, 이런 얘기. 그러니 어이기공하인자야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공으로서 다른 사람을 밑에, 다른 사람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얼마나 겸손의 극치죠. 그러니까 공을 다 자기 공을 공이면서도 그 사람, 다른 사람 밑으로 다른 사람 아래에 처하는, 아래라고 여기는, 아래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래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덕원성이요, 덕은 성 아주 왕성하고, 왕성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덕은 무성하게 왕성하게 베풀어 쓰면서, 그리고 얘는 공손한 예절을 갖추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겸하고 있는 걸, 겸하자는, 이것은 겸손할 겸자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겸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덕과 예를 겸한. 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하야. 그러니까 겸이라는 글자가 요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뭔자예요? 이게 겸할 겸자예요. 그런데 요거 겸할 겸자는 뭔자가 뭔자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벼화자가 둘이에요. 벼를 이렇게 잡았다, 이런 얘기. 겸하여 잡았다. 뭐 이게 손이니까, 이게 손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 이런 얘기. 그게 겸할 겸자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저걸 착취하거나 젖을 쥐었다는 게 착취요. 착취하거나 또는 뭐 칼로 잡아먹거나, 그거는 무슨 사회예요? 유목사회. 근데 농사 짓는 거는 어디 칼이나 뭐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유목사회는 식사도구가 창하고 칼하고 식당에 올라오죠. 식탁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농경문화는 뭐예요? 수저하고 젓가락은 이런 새에 부리를 던뜨는 거고, 젓가락은 거름 푸는 삽이다, 이런 얘기. 농경문화는 칼과 창이 안 올라와요. 그 자체가 평화주의. 그러니까 인성은 농경사회에서는 인성이 선하다고. 그 기본이에요. 선하더라도 먹고 살라고 양의 젖을 쥐어짜는 거예요. 착취, 쥐어짜고. 또는 배고프면 먹을 거 없으면 이제 살아있는 양을 목을 쳐서 잡아 먹어야죠. 그러니까 유목사회에서는 사실은 평화나 도덕적인 것이, 그 도덕이고 우리가 따지려면 벌써 이미 칼이 먼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법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유목문화는 법중심 문화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경문화는 예중심 문화. 이건 예를 따지는 거야.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같이 모여서 두레를 하고 눈도 매고 모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거 안 돼요. 일을 안 해주더라고. 옛날에는 일을 도와서 했는데 지금은 혼자 해야 돼. 혼자 사야 돼. 혼자 싸운 것도 아니에요. 친하면 일종의 나도 조그만 게 아니라 좀 있는데 들깨 심으려고 어제 갈아가지고 들깨 몇 개 심어보니까 못하겠어. 뭐를 넣어서 좀 어디다가 심다가 허리가 아프더라고. 지금 영향을 좀 받았는데 서로 돕는 거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서구화돼서 그래요. 생각이 서구화되기 때문에. 농경문화가 그만큼 훌륭한 거죠. 지금 농경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유교 철학도 농경문화가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사회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변해서 산업사회로 바뀌니까 유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데 유교한 사람들은 변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옛날식으로 그냥 그러니 유교는 이제 자꾸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나 따지고 있어요. 법이 지금 앞서서 지금 예나 따지고 앉았고 이 유교가 여기에 유교 진흥 다시 해야 돼요. 유교 진흥을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예절을 지키고 있다고 시간이 예절을 어떻게 지켜 효도하려도 효도를 시간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걸 바꾸고 시간이 있어야 효도를 해요.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이 별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겸해서 같이 어울려. 이게 요거는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양쪽으로 했어요. 별 이삭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말씀원자를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어야 돼. 같이 말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그럼 이게 되겠어요. 말로 높으면은 이게 겸손이 안 돼요. 말로 같이 높이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 말부터. 그 겸손할 점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15번째 달도 차면 기우는데 달 차는 보름 도수에다가 딱 겸손해야 됩니다. 달 차면 달이 차서 맨날 차고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지는 것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아래를 낮춰서 그리고 덕은 망성하고 얘는 공경하는 것. 이게 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경함을 이루어서 그 위치를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자리 보존 못해요. 결과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 거부를 해도 잘못이 있으면 거부를 심판 받아야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 시간 다 못하겠네요. 한 3, 40분 다음 12시 반까지 하시는데 12시 반에 40분의 식사 예약을 해놨으니까 교수님 12시 반까지만 하시면 돼요. 쉬었어요. 네. 5분만 쉬어요. 네. 안 가는 사람 빼야 돼.
자기는 뭐 떼는 거 아니야? 나눠줘야지. 그거 안에 못 보려고. 나눠줘야지. 자기는 안 피시도 내 거고 이게 없어 나 이게 있어야 되냐 이거 그때 나는 그거 다 줬어 그때. 안 왔을 때는 저기 총무한테. 이것을 보니까 총무한테서 총무한테. 총무한테 다 있어 총무한테. 이 여기다 잔뜩 적어놨으니까 여기 공부했다 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 넣어야지. 여기다 적어놓으면 안 돼요. 만지고 그래 적어놓는 거는 잊어버릴 때 다시 보자는 뜻이지, 그걸 믿고 그걸 적어놨거니 하고서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기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가 향 냄새 나는 거 대신 썼어요 그러면 옛날에 향이 파일이나 이거 좀 몇 개 사야 되겠어 마사에다가 향 대신 그러니까 지도 땅을 대신해서 땅에서 내 땅에다 붙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대신에 방 안에서 하니까 그 모삭기를 한 거예요. 모삭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그거 향불이라고 몰라 향 냄새 나는 거 네. 대신 썼다 옛날에 대신이 아니에요. 향불을 하는데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잔을 올리잖아요. 잔을 올리는데 첫 잔은 저기다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고하고 이렇게 하대 그러니까 흔드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2번, 3번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고. 이거 향불 위에서 잔을 올리고 이제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지금 3번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모삭기에다가 3번을 지우는 거예요. 땅에 지신에다가 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향불은 그냥 그 향내를 풍기는 거고. 그것도 태우면 냄새가 연기가 나니까 잔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는 잔을 제독한다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 돌리면 안 돼요.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뭐죠? 3번.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고 내려온다. 자, 또 시작합시다. 오늘 처음 듣는데 저는 그걸 안 주시면 깜짝 놀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항룡이 유해라 하니, 요게 네 글자가 이렇게 말하자면 효사예요. 항룡이니 유해라 하니, 요거는 이러한 뜻이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공자께서 자화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데, 그럼 항룡유해는 무슨 효사냐? 바로 건괴 상구효사예요. 건괴 상구. 책 쪽수로는 뭐 3쪽인가요? 4쪽이네. 4쪽에 건괴 4쪽에 첫째 줄 상구는 항룡이니 유해니라. 여기 이 계제에 건괴를 간단하게 또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지 괜히 이것만 딱 따다 얘기하면은
그 전체에 대한 분위기나 전체에 대한 의미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건괴는 중천 건괴라 이렇게 해요. 건괴요. 중천 건괴. 이 아까 괴가 8괴로 되면 이게 건괴인데 이게 삼년 모양은 세 개가 이어졌다. 건삼년. 자연물로는 똑같이 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괴가 요 다음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서 8개로서의 건괴가 두 개가 이어져서 64개 중의 건괴가 이름은 같아요. 건괴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용이다 이렇게 이제 중천거는 용은 작용, 체용관계 이것도 이제 이건 말하자면 어떤 그 틀이고 이것은 실제 변화 작용의 현상적 세계예요. 현상을 상징하는 거고 이건 틀을 상징하는 세계였습니다. 이게 천이 둘이 거듭되었다 해서 무거운 중자, 이 거듭중자입니다. 이 말하고 한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거 뭐라고요? 중원부원이라고 그러네. 중원할 때 그 중자가 무거운 중자예요. 네.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는 거듭중이에요. 거듭 얘기하는 거. 중원, 부원. 무거울 중의 뜻이 아니라 거듭한. 그러니까 거듭된 천, 중천 건괴. 중천 건괴는 뭐 이게 이제 효는 모든 효는 이게 처음이면 초, 이거는 상. 근데 음일 때는 육자만 붙이면 되고, 양일 때는 구자를 붙인다. 상무, 초. 그런데 여기는 성격을 위치보다 성격을 먼저 써서 92, 93, 94, 95. 그리고 이제 언젠가 얘기했겠지만 두 번, 세 번 들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지상 땅이에요, 땅. 요거는 지, 여기는 인간, 위치가 인간,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 지금 하늘에 가서 계신 분은 여기가 그러니까 구호가 이게 성인 또는 대인, 성인의 위치고, 여기 이 땅에 붙어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격체는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다 여기는 이건 군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성이 오효의 위치는 군자의 위치고, 2호에 요 아래 궤의 중간이고, 요건 위에 궤의 중간이에요. 상궤의 중간이 성인이고, 하궤의 중간이 군자인데, 요거는 땅에 존재하는, 땅에 실존하는 군자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앞으로 나올 분도 있는 군자의 인격의 모델이고,
이건 이 성인은 지금 이 인간 세대를 좀 넘어서서 지금 하늘에 가 계신 거예요. 하늘에 가 계신 하늘 임치에 가 계신 것이 성인이다. 그래서 오효는 성인의 자리, 성인이 미치고 분자는 우리 2호에 미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괴만 다른 꾀보다 다른 꾀의 대표꾀고 하늘꾀이기 때문에 여기는 괴사 그 다음에 효사 아까 얘기한 단사 상사는 뒤로 밀렸어요. 뒤로 밀어놓고 괴사 그 다음에 효사 7문장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 괴상사 그 다음에 효에 대한 상화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그것도 이제 건괴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을 했어요. 또 횟수는 뭐 6번, 6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곤괴는 4번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것도 뭐 따져보면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연구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쪽에 보면 상경 일쪽에 보면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늑자예요. 사실은 주역이 천도를 대표적으로 천도를 대표로 해서 지도, 인도를 말씀한 거다라고 한다면 주역의 전체 논리는 이 늑자로 끝나는 거예요. 천도 안에 지도 있고 지도 안에 인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도가 원코, 형코, 이코, 정, 원형, 이정 이 4단계로 네 글자로 글자로 따지면 4글자 단계로 따지면 4단계 방향으로 따지면 4방 4개 이걸로 주역은 사실은 다 다른 거예요. 주역의 이치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원형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의 사실과 사건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적용해서 풀이한 것이 384경우 그 다음에 64꽤 이거지.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건도로 되어 있고 천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그 사실은 원형의정에 대한 원형의정을 말씀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금강경도 무와 그것이 한자가 함축됐다가 네 글자로 합숙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각 표마다 이 4자 중에서 한 자씩 들어간 데도 있고 2자 들어간 데도 있고 3자 들어간 데도 있고 4자 다 쓰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한 자도 안 들어간 데도 있긴 있어. 그러나 원형 이정에 천도 안에 있는 거죠. 모든 게 천도 안에. 그래서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초구의 효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잠룡무룡 용으로 비유했어요. 천도를 용으로 비유. 용은 뭐예요? 용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물, 올라가는 상징성을 가진 동물. 그러니까 천도를 향해서 천을 향해서 지도는 천으로 상을 향해서 올라간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통해서 천도로 지도에서 천도로 통하는
올라가는 그러한 논리가 바로 원형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첫 단계는 용이 잠겨있는 상태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아직 써먹을 단계가 아닙니다. 잠겨있는 용. 그 다음에 혈용, 나타난 용인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나타났나? 밭에, 그 육지에 나타난, 땅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이효고, 그 다음에 삼효사효는 여기는 고정된 용의 형태 상황은 없어요. 그 다음에 구호효의 비룡, 그러니까 잠용, 혈용, 비룡, 그 다음에 항용. 그러면 삼효하고 사효에는 용으로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용으로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삼은 분자, 이렇게 딱 아주 부삼은 처음부터 인격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분자, 종일 건건하여 섭저격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이건 용에 비유한다면 이건 말하자면 무슨 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 다음이 구사가 양용이라고 하는데요. 혹약재현하면 무구리라. 요걸 용의 비유가 됐어요. 근데 요 구삼은 용으로 비유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만 분자 이렇게 인격체로서 분자를 갖다 제시하는 직접 효에다가 분자를 넣은 건 몇 군데 안 돼요. 이것도 효사에다가 분자를 쓴 배는 몇 개 안 돼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이제 3사효는 요건 아래 단계고 윗 단계 아래뼈와 윗뼈 그 사이는 건너뛰기가 어려운, 말하자면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래서 불안한 자리고, 그래서 3사효는 인간의 자리, 인간은 역시 죽고 살고 그러니까 생사를 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인간 자리, 불안한 자리다. 그 인간의 모델은 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호에다가 성인은 오호에다가 이렇게 뒀지만 모델이 아주 고정된 인격체로서 모델화되어 있는 그러한 인격체는 참 아주 중심에 놓여져 있지만, 요 보통 인간은 3사효 불안한 자리에 비유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교에서는 3사효에도 3효도 분자다. 근데 분자인데 이게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때가 아직 안 됐고, 밑으로 털지자니 지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분자 어떻게 해야 돼? 종일건건하고 날마다 아니라 날이 마치도록,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끝날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루의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종일은 사실은 뭐냐면 종신이에요. 종신. 죽을 때까지 그냥 마찬가지. 종점까지, 종에 이를 때까지 건건하야. 건건이라고 할 때 여기는 괴 이름이 아니고 마를 건 또는 건전한 건 이런 뜻입니다. 노력하고 쉬지 않고 노력하는, 부지런히 쉼없이, 천도가 쉼없이 운행하듯이 중단 없는
노력, 중단 없는 말하자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죽을 때까지야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해서 이 석처격이라고 이제 일생으로 따지면 일생의 저녁은 죽음이죠.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러서 척은 무슨 척결이에요? 척은 무슨 척자인가요? 두려워요. 네? 두렵다는 거. 두려워할 척. 항상 마음신변에 바꾸력자를 썼어요. 마음이 항상 바꿀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두려워. 저녁에 약자는 이건 형용사 어미예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저녁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저녁까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이제 바꾸면 종신토록 건건하고 죽는 날에 이르러까지 두려워하면 여한함 오리라. 위태로 올렸대요. 위태로우나 항상 불안한 거니까. 불안한 존재니까요. 그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실제 화를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심에 저게 없다. 위태로움이 없다. 양심에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것이 이제 무구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화를 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보다는 양심에 허물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는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상구효에 항룡이 유해라고 이제 건너뛰어서 하여튼 4페이지에 가면 상구는 항룡이에요. 항룡이 유해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는 제일 높은 한자인데요. 높이 올라간 용이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더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후회만 남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룡유해. 그러니까 성인 5의 위치에 모든 대개가 그래요. 5의 위치에서 그 괴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상효에 가면 이건 끝나는 대개가 끝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용이 점령해서 하늘 올라가서 비룡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용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나는 상황. 항룡은 후회만 있다. 과거만 있는 것이 미래가 없는 것이. 과거만 있는 그러한 것을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귀무위하며 높아도 어떤 위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귀해도 그런 자리가 없으며 고위무민하며 높이는 올라가 있는데 그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같이 돌봐줘야 할 백성이 없는 상태. 그리고 현인이 예를 들면 현인이 어진 사람
아래에 위치한 그러한 형국이다.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아래에 있으면서 무보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보필해 준다. 보필이라는 말 쓰는 보자인데 도를 보자예요. 도우는 사람이 없는지라. 그게 항룡의 설명을 공작해서 고임의 높이 있으면서도 그런 위치 높기는 한데 귀하긴 한데 이상이 없고 높기는 한데 그 따라줄 백성이 없고 어진 사람이 아래에 있어도 도와줌이 없는 그러한 상국이라 시로 그러므로 시로 이름으로써 시로 동의외는 움직이면 후회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건결만. 그러니까 군자는 움직이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는 참여해서 종일건건 해야지. 하지만 때가 다 끝나면은 이거는 움직여봐야 후회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때를 잘 놓치지 말고 활용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두 문장은 다음 시간에 하고. 근데 이거를 읽어서 그냥 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읽읍시다. 초육자용 백모 369쪽 초육자용 백모하고 그 다음에 녹염군자 그 다음 항룡회 그 세 문장을 세 효를 설명을 읽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초육자용 백문이 시작. 초육자용 백문이 무라이에 잘구도 저지라도 이가 의료를 자지요하니 학지유리요 심지지야 부지무리 하기용은 가족나니 신사수야 이와이면 기무소시리라 노경이 금자유종이 기라하니 자노이 불거라면 무공이 구덕이 후지지라니 어이 기고하인자라 덕업소이요 겨냥하는 치고마야 이종기자라 강룡이 유해라니 잘기무이하며 고이무이하며 많이 읽고 써보시고 외우시면 치매 예방에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해.
다음 시간 나온 다음 전력법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광고 좀 하나. 아,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 다음 놈이나 그 다음 시간에 시초를 다음까지 해가지고 하면 돼요. 배를 뽑는 게 있어요. 이 진도 과정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각자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공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얼마 안 이거를